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에 215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전일 대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사의 아세안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금융회사 해외 점포 중 지난해 말 기준 아세안 지역 비중은 14%에 그쳤지만 수익 비중은 30%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풀린 현금이 120조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 등이 확대된 영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 도는 속도는 느려지고 있어 돈맥 경향 현상은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19일 파행으로 끝난 뒤 한미 협상 대표가 각각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했고 미국은 한국 측 제안이 우리 요구에 부응하지 않다고 밝히며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슬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요. 알찬 주식 정보도 함께 하시고 또 고민되는 종목들 평소에 궁금하셨죠? 그렇다면 실시간 종목 상담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찬바람이 싱싱 부는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싸 소식 두 가지 모아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요.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이 LNG 가격이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헤드에서도 뽑았지만 6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관련주들의 수혜 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전국에서요. 최소 28개의 LNG 공장이 가격 인상에 들어갔다라고도 합니다. 특히 최근 북방의 각 지역이 겨울철을 맞이해서 이제 난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LNG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가격 상승 또한 야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LNG 관련해서 수혜주들 계속해서 챙겨가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폰 좀 볼까요? 자, 폴더블 폰 관련해서 부품 그리고 소재 관련한 기업들이 훨훨 그 주가가 날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폴더블 폰 시장이 개화할 것이다. 이 개화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폴더블 폰 고사양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경 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DKT 등 주요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 관련주는 계속해서 쭉쭉 지켜가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앞불사, 우리 시장을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모아봤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수급 부담에 마주한 증시다, 이렇게 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외국인이요, 9거래일째 연속해서 순매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부담 점차 커지고 있는 건데요.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단기간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 당분간 투자 심리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가 번갈아 가면서 장을 주도하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달 26일인가요? MSCI 반기 리밸런싱 앞두고 이달 말까지는 외인의 순매도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증권업계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아싸 소식은요. 바로 바이오 빅3에 있어서에 대한 영업 적자가 조금 컸더라라는 뉴스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상장사들 이 3, 4분기 순이익은 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도리어 좀 빠진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IT 업종이라든지 제약 업종은 그래도 선전을 했지만 농림, 운송, 오락, 문화라든지 또 건설 업종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가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제약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순이익 같은 경우는 모두 이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를 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었던 신라젠이라든지 HBL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누적 영업 적자는 가장 크게 조사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빠졌지만 그래도 매출액과 순이익은 조금 증가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오늘 장 아싸 인사 소식 살펴보셨고요. 내일 장도 튼튼하게 대응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인싸 첫 번째 소식으로는 LNG 가격이 6일 연속 상승을 해서 이와 관련된 관련주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더 폴 더블폰의 시장이 적극적으로 또 잘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싸 소식으로는요. 수급 부담을 마주한 증시, 그러니까 뭐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직 증시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좀 아직 우려가 있지 않나, 불확실성이 잔존하다는 이야기 있었고요. 또 업계를 호령하던 바이오 빅3, 바로 헬릭스미스와 신라젠 HLB가 영업 적자도 빅3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궁금한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실 이슈 어떤 건가요? 일단 제가 저번 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지수 부분이 굉장히 좀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9거래일째 좀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이 국내 증시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마이너스 0.34% 정도,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약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장 마감 이전에도 낙폭을 더욱 크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번 주에 언급을 한번 해드렸는데 내년에 이제 트럼프 재선이라든지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증시 전망은 사실 굉장히 밝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랠리를 타려면 이번 달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공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좀 보겠고요. 일단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이 단기간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분간 정치 테마주라든지 특정 개별 섹터에만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약간 무분별한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약 각각 1,700억 정도 순매도를 한 반면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760억 원 정도를 순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은 5조 4천억 원 정도로 전일 대비 약 22%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제 더욱더 외국인의 수급 부담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미중 양국의 의견차가 좀 여전하다는 관점과 또 이어서 홍콩 사건이 있죠. 홍콩이 지금 현재 시의 격화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코스피는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데에 비해서 국내 기업들의 이제 실적 펀더멘털은 아직 회복 기조를 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수급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이번 달에 또 하나 이제 빅 이벤트가 있죠. 11월 달에 이제 26일 종가 기준으로 적용되는 그 MSCI 반기 리밸런싱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달 말까지도 외인 순매도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겠습니다. 현재 뭐 외국인이 현선물을 좀 매도하면서 수급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는 상승보다는 하락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년에 상승하려면 조정장은 필수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유 종목 비중 축소와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 확대,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증시가 좀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홍콩시와 미중 무역 협상이 번갈아가면서 뭐 검색어에도 오르내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실 텐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현금 보유를 좀 더 하시고 보증 비율은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좀 집중을 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이번 연도를 조금 굉장히 달궜던 바이오주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적으로는 좀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은 3, 4분기에 순이익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IT 업종과 제약 업종이 좀 선전한 가운데에서 나머지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좀 수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해와 실적이 비교가 가능한 이제 900곳의 기업 실적이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이제 46조 4,400억 정도로 직전 분기보다 약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0.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약 6% 정도 줄어들면서 전 분기보다는 다소 업황 자체가 조금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는데요.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굉장히 강세였던 제약 바이오주 기업들을 보자면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좀 지난해보다 높았던 추세입니다. 다만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뭐 신라젠이라든지 HLB 그리고 헬릭스미스는 각각 올해 이제 누적 영업 적자가 433억 원 그리고 300억 원대로 코스닥 시장 상장사 가운데서 영업 적자가 가장 큰 기업으로 꼽히는데 이제는 제약 바이오주도 앞으로 좀 미래를 봤을 때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가 아직도 상승하는 것은 상승을 합니다. 이제는 바이오주도 좀 단순 기대감이 아닌 실적 구조를 분석해서 시장 흐름에 맞게 매수를 해야 수익 볼 수 있는 시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고요. 우선적으로 적자폭이 축소가 아닌 확대되는 기업은 조금 신규 매수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닥권에 있으면서도 실적의 적자폭 축소라든지 흑자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불확실성을 안고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뭐 헬릭스미스 새 기업들을 이제 신규 매수하시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따 그 스탁세일즈 코너에서 실적 폭이 이제 적자 축소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참고해 주시면 많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오 업종 믿었던 대장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까, 어떤 종목이 궁금할까 이게 생각을 했는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스탁세일즈 때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싸 인싸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수험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모아봤는데요. 오늘 장을 과연 어떻게 달궜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요, 루미마이크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루미마이크로의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루미마이크로가 상한가까지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루미마이크로의 최대 주주는 볼티아 외 1인 이렇게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장 625원 오르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이 됐고요. 2,715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캐리소프트 보시겠습니다. 캐리소프트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그 이익치를 좀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기쁜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커머스에서만 매출이 사실 나오고 있는 와중이지만 이제 교육 콘텐츠도 런칭 1년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소기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이어서요. 이미 국내외 메이저 플랫폼으로 콘텐츠 송출까지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제 인사에서 OTT 관련해서 이 콘텐츠주들에 대한 움직임 좀 잘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캐리소프트 벌써부터 쭉쭉 오늘 좋은 특징주 움직임 보여지고 있네요. 7% 가깝게 추격하면서요. 1,150원에 오늘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트진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이트진로의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갈아치우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소주와 맥주 판매량 급증에 따라서요. 3,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이트진로의 소주, 맥주는 누가 다 먹은 걸까요? 아마 찔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법한데요. 2위 사업자이죠. 이 롯데칠성의 반격이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미 선점하고 있었던 점유율을 쉽게 물러내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0년 영업이익은 50% 가까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호전망 함께 등에 업고 오늘 하이트진로 계속해서 우상향 그려갔습니다. 오늘 종가 보실까요? 5.37% 튼튼한 강세 보이면서요. 34,400원까지 오늘 양봉 그려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이죠. 다산네트워크스 보시겠습니다.
다산네트워크솔루션스가 KT의 이 5G 스위치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장비 공급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장비는 5G 무선 기지국과 또 유선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트래픽을 전달하는 100기가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다산네트워크스의 4분기 실적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증권가의 전망도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플러스권에서 기분 좋은 움직임 기록했습니다. 4%대 조금 못 미치는 강세 움직임 기록하면서요. 장 초반에는 8,000원을 뚫는 모습도 확인이 됐네요. 오늘 종가는 7,990원에서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라젠 살펴보시겠는데요. 신라젠 중국의 파트너사입니다. 이 리스팜에서 팩사백에 대한 병용 임상을 좀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오늘의 신라젠입니다. 중단된 팩사백 글로벌 임상 3상의 이 중국 임상을 맡은 바 있는 리스팜이 다시 한번 치료 효과를 입증해내겠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오늘 신라젠의 기대감 또한 장 후반 들어서 쭉 올라온 모습이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그렇게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오늘 종가는 기록했습니다. 18,850원에 어제보다 1%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뜨거운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루미 마이크로 체제 주주 변경 소식에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캐리소프트도 내년 호시적 소식에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또 바이오주 신라젠이 좀 하락을 했다가 임상 소식 기대감에 상승하는 또 반가운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급등 추세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루미마이크로가 굉장히 조금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시겠지만 어차피 점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매수를 못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년까지 조금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5G 관련주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19년 들어서 5G 관련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연초부터 이제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자 이제 다산네트워크스가 그동안 이제 큰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오늘 약 5%가량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이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굉장히 좀 기술적 과대 낙폭 구간이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3분기 들어서 이제 연결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프랑스 매출 호조로 본사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제 미국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 요인이라고 보겠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동요하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뭐 상대적으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어떠한 그런 역효과일 뿐 3분기 실적을 어닝 쇼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3분기 실적 결과가 내년에도 실적 전망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5G 관련 글로벌 기업인 노키아 같은 경우도 이번 연구개발 확대 비용으로 인해서 적자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어느 정도 좀 미친 것으로 좀 보여지겠는데요. 다만 이런 5G 관련 기업들의 대체적인 적자는 현재 R&D 비용, 즉 이제 연구개발 투자 비용이죠. 이런 개발 비용에 따른 확대라고 보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5G 수요가 이제 내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실제 전반적인 올해 실적은 당초 예상과 비슷할 전망인데다가 연말 이후 내년도 실적 전망은 어느 때보다도 좀 밝은 상황이라고 좀 보겠고요. 어닝 쇼크라고는 좀 볼 수 없는 것에 비했을 때 최근 실적 대비 주가가 굉장히 과도하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다수의 이런 일본 통신 사업자에게 대량의 스위치나 폰 장비 공급이 좀 유력하기 때문에 내년 영업이익이 이제 400억 정도 초과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런 아직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유선 가입자 장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내년 내에 이제 국내 5G 상용화 가능성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신 3사에 따른 어떤 그 모바일 백홀이라든지 초저 지연 그런 스위치 투자 증대에 따른 수혜가 계속해서 이제 집중될 전망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내년까지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1차적으로 굉장히 기술적 과대낭폭과 어떠한 그런 실적 기대 하위치에 따른 선반영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항대 구간이 9,500원까지는 좀 제자리라고 보겠고요. 이런 5G 수요 확대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 점진적 외형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우선적으로 1,5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3분기 실적 부진이 아무래도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2020년 국내 5G 상용화가 된다면은 다산 네트워크스는 목표가를 1차 9,500원, 2차 1,500원까지 설정 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오늘 스탁세일즈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시는 오늘 전문가님 또 나와 주셨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할 오늘의 종목 상담과 또 스탁세일즈도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저희 머니W 같은 경우는요. 항상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료 방송 진행하기 전에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는데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6570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도요. 전화와 문자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번호 모두 가능합니다. 마구마구 전화 주세요. 그리고 문자로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역시 가능한데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알려주시면 오늘 이슬이 전문가께서 꼼꼼하게 또 상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화와 문자 많이 연락 주시면 빨리 보내주시는 분들께 먼저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슬이 전문가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나와주셨을 때 갖고 왔던 종목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떠한 움직임 보였을까요?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제노포커스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와, 제노포커스가요. 일주일 새 8% 넘게 뛴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8% 뛴 모습 확인하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종목도 가지고 와주셨을지 저와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이슬이 전문가님 거꾸로 해도 이슬이 우리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베스트 포트폴리오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됐습니다. 함께 보고 넘어갈까요? 이슬이 전문가님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1위는요. 한국 화장품 제조였습니다. 11월 1일에 편입을 해서요. 최고가 34,5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현재 1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첫날 나와주셨을 때 갖고 왔던 종목이시죠. 경동 나비엔입니다. 47,500원까지 터치하면서 현재 10% 넘는 움직임 가져가고 계십니다. 자, 그 3위를 제노포커스이고요. 4위는 인트론바이오, 그리고 5위는 명성 TNS까지 지금 베스트 포트폴리오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이 포트폴리오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 될런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시죠. 자, 이슬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글자고요. 여러분 제약주입니다. 이 제약주 중에 네 글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죠. 자, 근데 그 중에서요. 이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한 업체입니다. 근데 요즘 핫하게 또 어떠한 치료를 하고 있나 봤더니 루게릭병 관련해서 줄기세포 치료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 또 크게 뉴스가 나기도 했었고 오늘 장에서도 플러스권의 강한 움직임이 돋보였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힌트가 요즘 너무 어렵다라는 소리가 있어서 조금만 더 쉽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영어로 어떻게 부르죠? 그 영어 단어 중에 몇 글자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이 전문가가 싱긋 미소를 지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면 힌트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도록 하시죠. 자, 저희 문자와 전화는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스탁세일즈 후에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앞에서 힌트를 참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목은 바로 코아스템입니다. 이 코아스템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중에서도 주력 제품이 루게릭병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게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전문가님, 얼만큼 성장을 하고 있나요? 네, 우선적으로는 가다 멈추다 계속 이런 상황인데 이번 연도 들어서는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코아스템의 주력 제품이죠. 네, 이 루게릭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뉴로나탈이라는 이 제품 덕분에 최근 들어 이제 외형 성장을 계속해서 좀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까지의 이 뉴로나탈 매출액이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거둔 매출액에 좀 육박을 하면서 지난해 실적을 좀 경신을 한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한 탓에 올해도 영업 흑자로 돌아서기는 약간은 좀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나쁘다라고만 보진 않는 게 양면성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기업의 일회성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 연구개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좀 호재의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개선시키려면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해야지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기대감 또는 이제 임상실험 결과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이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품 개발 실패로 실적 구조가 적자였다라기보다는 어떤 투자 확대로 인해서 적자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적자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적자 지속인지 적자폭 확대인지 또 적자 축소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동사는 이제 올해 1, 2분기 들어서 보셨을 때 그 적자폭을 점차 이제 축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개발 비용 때문에 적자인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루게릭병 치료제가 확실히 올해부터 더 외형적 성장이 뚜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주 요즘은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랑 제약바이오주의 공통점을 뽑자면 꿈을 먹고 산다는 건데 제약바이오주는 더 이상 꿈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한 매출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 매출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오늘의 종목 코아스템이요. 3분기 영업손실이 15억이래요. 그래서 저는 영업손실 봤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59.46% 반 이상 훅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매출액도 뭐 55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뭐 개발비 투자비가 늘어서 적자가 지속됐다라고 코아스템 쪽에서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재무제표 성적이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일단은 적자폭이 요즘 들어 확대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죽고 있죠. 다만 이제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더라도 굉장히 조금 수적인 측면에서 따라주는 종목군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은 그동안 적자였다가 이제 실적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적자폭을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누적 매출액을 봤을 때 22억 4천만 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나 좀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는 이제 2018년 한 해 동안 이 뉴로나탈이 거둔 22억 4천만 원의 매출에 좀 근접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리를 해드리면은 한 제품에서 현재 지금 작년 한 해에 거두어들인 매출액과 올해 한 분기, 즉 3분기 매출액이 좀 비슷하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의미는 이 제품으로 인해서 동사가 이제 외형적 성장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적자폭을 지속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마 4분기까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 흐름과 일단 바이오 수급 상황 그리고 매출액 턴어라운드의 기회라고 조금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는 구간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의 뭐 영업 손실, 적자 이런 걸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기대 성장성을 좀 더 주목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매출액이나 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코아스템이 이슈가 있죠. 바로 2013년에 제약회사 캠온을 인수를 했는데 이 두 회사가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코아스템의 그 성장성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도 조금 주고 있지만 네. 최근 들어서 조금 멈춘 흐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로나탈이라는 한 제품에 굉장히 좀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요. 이 매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좀 감소를 시키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2013년도에 캐몬이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자회사로 지금 편입을 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그리고 코아스템은 캐몬의 지분을 약 53% 정도 보유 중이면서 실질적으로 이 캐몬을 인수한 뒤에 2014년부터 매출액이 굉장히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흑자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이 영업이익 적자폭을 좀 축소시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보겠고요. 최근 이제 뉴로나타를 제외한 신규 제품인 어떤 그 파이프라인 확보 로 개발비 투자가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면서 적자가 뭐 지속되긴 했지만 우선적으로 3분기 R&D 그런 연구개발 비용은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무형자산 인식 없이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서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당분간 좀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개발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서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 이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이 또 따로 있는데요. 매출액이 한 5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앞으로 점진적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군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캐몬 인수를 하면서 좀 더 외형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점점점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잘 되기 전에 미리 잡아야 저희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 모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정리 들어갑니다. 네, 오늘 이슬이 전문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다름 아닌 코어스템이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판넬로 좀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보실까요? 코어스템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루게릭병 관련한 치료제에 있어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 계속 이슈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확대돼가고 있고 적자폭도 지금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2013년에 캐몬을 인수하게 되면서 현재 최대 주주로서 코어스템 활동하고 있는데요. 외형적인 성장까지 기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슬이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오늘장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전문가님만큼 차트를 잘 보는 건 아니지만 오늘장 그동안 쭉 조정받다가 갑자기 튀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또 내일장에 들어서는 오늘 좀 급격하게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는 게 아닐런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기술적 분석 조금만 더 해주시죠, 전문가님. 예, 우선적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굉장히 좀 조정 장세였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3분의 2 이상이 종목군이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뭐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지는 내일까지 좀 두고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장에서도 오히려 조금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 개별 종목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조정장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이제 추후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 수급을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좋은 신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전략이잖아요. 자, 매수가 언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내일 시초가에 잡으시는 거 먼저 추천드리겠고요. 일단 차트 보시게 되시면 우선적으로 일단 오늘 약 2주간의 조정을 마치고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전저항대를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현재까지 아직까지 뭐 바닥 구간이라고 보겠고요. 우선적으로 또 주봉상 보셨을 때 저저번 주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수급과 함께 반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겠는데요. 일단 긴 추세로 또 보면 월봉상 이번 달 들어서 사실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머물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턴 상황 속에서도 이 종목 지금 10% 정도 상승했다는 것은 오히려 장세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매수 적기라고 보여지면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저항대 돌파 이후인 좀 과감하게 12,000원 구간대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단기 지지라인 구간인 8,9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과감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가격 전략 모아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코아스템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역시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코아스템은 시초가로 한번 접근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좀 과감하게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단기 지지라인 지금 받쳐주고 있는 8,900원 선이 손절 라인이니까요. 이 부분 이탈 시 매도 전략 한번 취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줄기세포 치료제를 함께 선도해 나갈 코아스템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이 있으시다면요.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에 대한 종목들 속 시원한 솔루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나요? 네, 일동제약. 아, 일동제약. 또 핫했던 네. 종목이죠. 어떤 종목 이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10%요. 네, 매수가 18,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좀 하락을 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과감히 손절해야 될지 이슬이 전문가님의 솔루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적으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번 튀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쏠렸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조금 지수를 따라간다. 지수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바이오주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좀 실적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 1, 2분기 때 굉장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좀 좋았던 종목군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못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지지라인을 제가 이제 16,300원대로 잡아드릴게요.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는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실적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내려갈 건 내려가고 올라갈 거는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약 이제 11월 6일 2주 전에 한번 거래량이 크게 터졌었죠. 거래대금 보시게 되시면은 1,000억대가 넘어갑니다. 1,000억대가 넘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빠졌을 때를 거래량을 계산을 해보자면은 약 300억 원이 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절도 안 된 매물들이 현재 거래량 없이 빠졌다라는 거는 추세가 이탈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거래량이 실려서 그대로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라면은 제가 손절 사인을 조금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될 만한 충분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16,300원 강력한 지지라인 구간이죠.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19,000원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2차적으로는 우선 정고점이 22,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나 이 19,000원 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지 정고점까지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또 주봉상 보시게 되시면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네, 하락 추세는 한번 돌파를 하고 이제 조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추세 이탈은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 15,000원대를 뚫고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손절 사인을 드리겠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셔도 된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 라인보다는 우선적으로 목표가를 19,000원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되 이 구간 강력하게 돌파하면 정고점까지 조금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강력한 지지 라인인 16,300원을 깨지 않는다면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다가 1차 목표가 19,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2,000원까지 꼭 기다리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전화 상담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나요? 대한강통신. 네, 대한광통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700원에 네. 한 40% 정도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 3,700원, 그리고 비중은 40% 많으시네요.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빨리 이슬이 전문가님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적으로 이 대한광통신도 대표적인 5G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네. 말씀드렸지만 5G는 올해를 좀 보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 들어갔고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예, 이렇게 조금 마음을 놓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너무 그래도 이번 연도에 굉장히 조금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있으나 이제 내년까지 보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근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는 이제 지수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장 사실 지수가 그렇게 크게 좋진 않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정도 빠지게 되면은 개별 종목들이 약 2, 3% 정도 평균적으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거 홀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는 단기로 보시면 보시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데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끌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일단 최저점이 2,925원이죠. 이 구간 만약에 지수 한번 크게 조정 주면은 다시 터치하고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5G 자체적으로 전망성이 굉장히 밝아요. 내년에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그냥 좀 흐름을 지켜보시다가 내년 상반기까지 보셨을 때는 제자리인 5,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온다고 좀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5G 관련주로 대한광통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내년 또 분명 상승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홀딩 전략을 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2,925원을 터치한다면 바로 또 턴어라운드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기다리셔서 네, 수익 실현 꼭 하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문자로 또 고민 상담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캐스터. 네, 문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로도 종목 상담 고민 내용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끝자리 번호 4366님의 문자를 좀 볼게요. 방송 잘 보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4366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성 엘텍을 담으셨는데 1,080원에 담으셨네요. 비중은 5%이고요. 목표가를 좀 바라봐 주십사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1,080원에 담으셨고 오늘 1,075원까지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담으셨을 때 그 주가 추이 추격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성엘텍 이슬이 전문가님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도 오늘 같은 장에서 약 3% 정도 이상 이제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수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 하겠다라는 좀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우선적으로 대성일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차죠.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테마라기보다는 하나의 산업군 종목으로서 약간 미래지향적 산업군이다. 이렇게 보셨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도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일단 가장 가격 전략에서 중요한 거는 저항대 구간이 일단 1,100원대죠. 이 1,100원대만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전고점까지 그리고 전고점 이상으로도 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정말 단기로 봤을 때는 1,100원 이상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우선적으로 이 차는 최고점 돌파가 1,335원까지 노리시되 만약에 힘이 없이 윗골이 달고 내려온다 하시면은 전고점에서 그냥 매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성일텍 같은 경우는 이 1,100원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전략 세우실 때 중요해 보입니다. 대성일텍 1,100원 좀 잘 보시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전고점 부근까지 노려보실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거 볼까요? 8114님이십니다. 큐로컴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큐로컴이 8%대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어가지고요. 비중이 66%이시고 매입가 1,615원인데요. 오늘 장에서 1,68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가져가게 될 것인지, 더 잘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슬이 전문가님, 큐로컴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최근 들어 이제 큐로컴부터 해서 큐로 그리고 이제 뭐 큐로홀딩스, 지앤코 이렇게 이제 같이 묶여서 같은 테마로 지금 정치 테마주를 엮여서 가고 있죠. 근데 오늘 장도 보시게 되시면은 일단 우선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였습니다. 물론 종가에 크게 좀 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일단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급등을 하면 한 번에 이제 끝나는 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어제 종가를 지금 깨지 않고 그 위에서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봉상 보시게 되시면 지금 21선을 돌파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일단 21선이 2,000원 가격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우선적으로 2,5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걸로 봤을 때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로컴 21선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0원 선을 돌파하게 되면 2,500원까지 좀 목표가 노려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목표가 또 부탁한다라고 하시는 우리 끝자리 번호 5170님 상보인데요. 자, 1,22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10%입니다. 현재 종가 1,165원이네요. 상보 어떻게 할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상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핀 관련주죠. 근데 그래핀 관련주로 봤을 때 오늘 국일제지가 먼저 대장주로서 상한가로 말아 올렸습니다. 네, 상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핀 관련주, XINC라든지 국일제지 올라갈 때 흐름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이지만 수급을 앞으로 점차 크게 받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무구조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종목은 다만 이제 섹터적인 흐름을 봤을 때 국일제지가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셨을 경우에는 매수가 위기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겠고요. 우선적으로는 크게 잡으시기보다는 정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1,300원대까지만 보셨다가 이 구간에서 그냥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주도 섹터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1,300원 부분까지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선주 앵커 받아주시죠. 네, 잘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와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 정말 열심히 풀어드렸습니다. 저희 머니W는요. 머니W의 시청자분들이 더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